안녕하십니까. 짓궂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변고도 많았던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청와대를 떠나가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흔적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은 5월 9일 어제 오후 6시 30분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면서 환송객들과 구경 나온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네 하고 화답하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한 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200자 원고지 약 18매 분량의 퇴임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설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화자찬하는 식이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얻고도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향상 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가 너무 지나치다거나 습관적으로 과장하고 자화자찬한다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기 쉽습니다. 요구 수준이 낮은 사람, 경쟁 콤플렉스가 강한 경우에 올 수 있는 건강치 못한 정신 자세는 주변 사람들과 조직, 사회에 화를 끼치기 쉽습니다. 경쟁의식이 심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시기, 질투, 공격하거나 회방을 놓기도 하고 거짓말, 사기, 중상모략 등 노골적 위해를 가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남이 나보다 돈이나 실력, 능력, 인물이 좋아도 시기 질투를 합니다. 대통령 발언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 국면으로 전환시키며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우리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언한 한국판 뉴딜은 한국을 디지털과 혁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강국으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선언은 기후 위기 대응과 국제 협력에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다고 말했습니다. 퇴임사에서는 숙연하다는 표현 외에 의례적인 사과나 위로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지난 5년이 자랑스럽다. 문 대통령의 5년은
무너진 헌정 질서와 전쟁 위기의 불안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도발, 위기 극복, 도약의 시간이었다. 그리하여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더 강해졌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 높아졌다.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달랐습니다.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들에게 불공정과 절망, 박탈감만 안겨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난 5년의 국정 운영은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했다.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정권 초반부터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 주도 성장으로 시작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 코드 인사 등 그들만의 내로남불로 국민들에게 불공정과 절망 그리고 박탈감만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임기 종료 6일을 남겨놓고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는 검수완박법 강행, 그런 가운데에 정의롭겠다던 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5년의 공과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축적한 유산으로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책의 오판과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나 업적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사람마다, 입장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크처럼 던진 말이라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다시 출마할까요? 그리고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던 것은 안 했어야 할 말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듣기에도 민망하고 뭐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이미 낙점을 찍었는데 성공한 대통령이었느냐 하고 묻는 것 자체가 스스로 쪽팔리는 일이고 더욱이 다시 출마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끝난 뒤에 이제 와서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에 퇴임한 후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듯 살고 싶다고 한 말씀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인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을 가꾸면서 잊혀진 듯 산다는 것은 정치와 세속을 떠나 들어도 못 들은 채 봐도 못 본 채 살아가는 것, 도를 닦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옛 어른들은 마음을 바로잡고 도를 닦으려면 심불원이면 청이불문이요 시불견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사 일체 신경 쓰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들어도 못 들은 채 봐도 못 본 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든 말든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만들든 말든 그렇게 걱정하고 마음 쓰고 하지도 말 것이며 다 끝난 뒤에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었네 아니네 하더라도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 하든 잊어버리십시오. 더군다나 농담으로라도 다시 출마할까요 하는 식의 소리는 하지도 마십시오.
간신히 가라앉히려는 마음에 돌을 던져 파문을 일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